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DMQA 오픈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퓨전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최근 디퓨전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시후입니다. 저는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와 이제 인간의 움직임 관련된 컴퓨터 비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어노멀리 디텍션과 디퓨전 모델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활용된 디퓨전 모델에 대한 3가지 연구를 살펴보고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치란 무엇일까요? 이상치는 대부분의 데이터와 본질적인 특성이 다른 관측치를 의미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뭉쳐있는 정상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빨간색의 이상 관측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정상 관측치와 본질적인 특성이 다른 관측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상치가 존재하는데요. 의료 이상치 탐지 데이터를 보면 이제 뇌에 이제 악성 종양이 있는 이런 흰색 부분들이 악성 종양인데요. 이러한 이상치가 존재하고 산업에서의 이상치 탐지를 보면 이런 물품들이 정상인지를 탐지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이제 오른쪽 이상치들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나 스크래치가 나 있는 등의 이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싸운다든지 이렇게 쓰러진다 이런 부분들을 이상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데 왜 이진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이상 탐지를 사용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류에 대한 예시와 이상치 탐지에 대한 예시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상 관측치와 이상 관측치를 이렇게 중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상치 탐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상 관측치로만 학습을 했을 때 정상 관측치에 대한 군집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잘 분류하는 것 같은데 왜 이상치 탐지를 쓸까요?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정상에 비해 이상치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불균형이 없거나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더라도 이제 이상치 자체의 수가 좀 충분하다면 분류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상치 탐지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데이터들과 같이 이러한 현실 문제에서는 충분한 수의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문에 분류보다는 이상치 탐지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치 탐지를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통계나 시각화를 통한 이상치 탐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질 경우에는 딥러닝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잠재 공간을 만들어서 이상 탐지를 하는 잠재 기반 이상치 탐지와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재구축해서 생성된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오차를 구해서 이제 이상치 탐지를 하는 재구축 기반의 이상치 탐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구축 기반 이상치 탐지 같은 경우에는 생성 모델 기반 모델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AN, VAE, 그리고 디퓨전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발표는 디퓨전 모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 디퓨전 모델이 뜨고 있는지를 GAN이나 VAE와 비교를 한 그림들인데요. GA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샘플 생성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VAE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생성되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미지가 좀 흐릿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높은 퀄리티를 가지면서도 다양성을 유지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빠르게 샘플링하는 연구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조금씩 노이즈를 주어서 완전한 노이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가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복원해 나는 과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이즈를 주는 것 자체는 사실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진짜 노이즈만 주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반면에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를 어떻게 걷어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넷과 같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퓨전 모델들인 뇌에 악성 종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아노DPM과 품질 검사 라인에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DFAD, 그리고 동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모코데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노DPM 같은 경우에는 뇌에 악성 종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 목표를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정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샘플로 만들어서 낮은 재구축 오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상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이상한 종양 부분을 정상으로 출력해서 이 재구축 오차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과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x0부터 x람다까지가 노이즈를 주는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x람다에서 x 제로로 가는 파란색 부분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artial diffusion strategy라는 게 활용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디퓨전 모델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노이즈를 주게 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한 단계가 아니라 람다를 기준으로
단 3번 만에 이렇게 도달을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의 노이즈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시간을 줄이면서도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는 Partial Diffusion Strategy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디퓨전 모델들은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었을 때 정상 같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잘 생성이 되지만 이상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상치로 그대로 생성이 되는 좀 문제가 있어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심플렉스 노이즈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심플렉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을 정상으로 잘 생성해내지만 가우시안 노이즈와 다르게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양 부분이 잘 제거가 되고 정상처럼 나와서 이 재구축 오차가 굉장히 크게 되어서 이상치를 잘 탐지하게 된다. 이런 식의 컨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입력 이미지의 해당 부분이 이렇게 악성 종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력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세그멘테이션 한 부분과 실제 악성 종양인 부분을 비교해서 이렇게 잘 생성된 모습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해당 세그멘테이션 평가 지표인 다이스와 IOU를 통해서도 해당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구축 오차를 구할 때 제곱을 활용해서 좀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하게 되고, 이 스코어를 AUC로 평가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좀 샘플링 속도를 빠르게 만든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서 비지도 학습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한 DeepAD 모델입니다. DeepAD 같은 경우에는 앞선 아노 DDPM과 다르게 아노 DDPM 같은 경우에는 정상으로만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DeepAD 같은 경우에는 정상과 이상치 모두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정상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재구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낮은 재구축 오차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상치 같은 경우에도 재구축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상 샘플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좀 더 정상에 가까운 샘플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 목표를 잡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랜덤 노이즈와 표면 소스 이미지가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데요. 이 랜덤 마스크드 데이터와 표면 소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로부터 이 표면 소스 색깔의 마스크의 흰색 부분을 그려서 이렇게 표면과 마스크가 반영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와 기존의 입력된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각각 인코더에 넣어서 레이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 영역과 이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이즈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 레이턴트를 노이즈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각각의 노이즈를 합쳐서 유넷에 넣으면 예측된 레이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측된 레이턴트는
디코더를 거쳐서 이미지를 재구축하게 됩니다. 이미지 재구축과 동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표면에 노이즈를 줬던 데이터로부터 나온 레이턴트를 예측된 레이턴트와 이제 함께 사용을 해서 보관 레이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레이턴트 같은 경우에는 픽셀의 수준 차이로 발생하는 좀 방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며 해당 논문에서는 이 람다 값을 0.5로 설정해서 1대1의 비율로 보관을 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채널로부터 재구축된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입력 이미지인 X를 제외하고 표면과 노이즈가 반영된 이미지인 XA, 그리고 보관 채널로부터 재구축된 이미지인 X인터, 그리고 단순히 재구축된 이미지인 XR을 한 번에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마스크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아웃풋인 마스크와 기존에 있었던 마스크를 비교해서 로스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 아웃풋인 마스크에 대해서 이 흰색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에버리지 플린과 맥스를 활용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맨 윗줄이 입력 이미지인데요. 이게 어노말리인 상태인 이미지입니다. 이상치 이미지이고 아래 데이터들은 이제 각각 오토인코더로 만들어진 이미지, 그리고 DDPM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그리고 DipAD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오토인코더나 DDPM을 보면 그냥 이상치가 그대로 만들어지거나, 또 DDPM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바뀌거나 색깔이 바뀐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반면 DipAD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잘 생성하면서도 이상치를 제거해서 되게 오차가 높게 이상치를 잘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통해서 기존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오른쪽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uman Related Video Anomaly Detection 분야에서 최초로 디퓨전을 적용한 모델인 모코데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코데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전체가 있으면은 앞선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로,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터를 미래 데이터로 정의를 해서 과거 데이터는 컨디션으로, 그리고 미래 데이터는 디퓨전 모델에 적용을 해서 샘플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조금 다른 점, 앞선 연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정상 데이터를 정상으로 생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조건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걷기 데이터에 걷기 조건을 주면은 재구축된 샘플도 걷기에 비슷한 그런 샘플이 생성이 될 것인데, 만약에 쓰러져 있는 이상치가 입력값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앞선 과거 데이터가 걷기라는 조건이 된다면 재구축된 샘플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모코데드가 학습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을 이용해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걷는 동영상을
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를 기준으로 전반부를 과거로, 후반부를 미래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과거고 빨간색이 미래의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인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토인코더를 활용해서 재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중간에 초록색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얻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미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디퓨전, 그러니까 노이즈를 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거를 컨디셔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재구축된 과거와 과거 데이터 간의 오토인코더 중간에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그리고 디퓨전 타임 스텝인 t를 인코더에 넣어서 얻은 레이턴트를 합쳐서 이 손상된 미래를 리버스 디퓨전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에 중간에 넣어주게 됨으로써 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움직임이 이제 조건으로 넣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와 예측된 미래의 차이를 이제 로스 1이라고 하고, 이제 과거와 재구축된 과거를 로스 2라고 정의를 해서 두 가지를 해당 논문에선 5대5의 비율로 학습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논문의 그림으로 보자면 처음에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셔닝 조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치며 재구축하게 되고, 그 중간에서 생성되는 레이턴트 벡터와 디퓨전 타임 스텝인 t를 레이턴트로 만들어서 이제 리버스 디퓨전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점점 디퓨전 프로세스인 노이즈를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스켈레톤들이 좀 기괴하게 이렇게 섞이게 되고요. 이렇게 섞인 데이터를 리버스 디퓨전에 넣게 되고, 동시에 이 컨디션 조건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걷기에서 걷기 컨디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걷기가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론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추론 과정 같은 경우에는 걷다가 좀 쓰러지는 그런 동영상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또한 K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나눠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재구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구축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생기고, 동시에 미래 데이터인 쓰러지는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가우시안 노이즈를 통해서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 손상된 미래 데이터가 리버스 디퓨전을 통해서 노이즈를 벗기는 과정에 이제 조건으로 과거에 걷는 정보를 디퓨전 타임 스택과 같이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 손상된 미래로부터 예측된 미래가 기존의 미래와는 좀 다른 모습이 생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 데이터와 생성된 미래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해당 논문에서는 스코어로 정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 수식과 같이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UC, ROC를 평가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릴레이티드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했는데, 기존에는 디퓨전이 아닌 다른 재구축 기반 모델이나 레이턴트 기반의 모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컨디셔닝 재구축 모델 또한 이렇게 정상과 이상치가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플리멘트에 좀 포함된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디퓨시브 스텝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서플리멘트에 해당 실험이 존재해서 살펴보니 10일 때 해당 논문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스텝 수가 적을 때보다 너무 높아지면 좀 더 뭉개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코가 이제 이 과거를 컨디션한 모션 컨디셔닝을 의미하는데요. 모션 컨디셔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아노 DDPM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잘 적용이 안 돼서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모코데드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심플렉스 노이즈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시점부터 노이즈가 잘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T 시점이 9일 때는 이게 사람의 관절 좌표라고는 사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뭉개지는데, 심플렉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T가 6일 때도 그렇고 9일 때도 중간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사람의 데이터 형식이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좀 더 잘 적용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데이터와 본질적인 특성이 다른 이상치에 대해서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현실에 많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분류 모델보다는 이상치 탐지 태스크를 적용하는 게 잘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 샘플에 노이즈를 주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샘플을 복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겐과 VAD의 단점을 보완한 높은 퀄리티와 다양한 샘플을 가질 수 있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샘플의 생성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디퓨전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샘플 생성 속도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반영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고요. 뇌에 악성 종양이 있는지 판단하는 언어 DDPM 같은 경우에는 파셜 디퓨전 스트래터지를 좀 활용을 했었고, 품질 검사 라인에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DeepAD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인코딩을 활용해서 샘플 생성 속도를 좀 빠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모코데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러니까 RGB 동영상 자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스켈레톤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함으로써 샘플 생성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